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서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사실 모르겠습니다. 안 맞는 쪽이 더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서야 되는 마음도 있을 것 같고 노 대표님이 3월 달에 저희 4월 5일날 저희가 설명회를 했습니다. 제가 3월 3일날 교회 개척했고요. 실질적으로는 3월 5일날부터 솔로몬 영재스쿨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2달밖에 안 된 사람이 병아리 같은 제가 여기 나와서 뭔가 말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또 그동안 2달간에 있었던 일들도 있고 또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이 솔로몬이라는 영재스쿨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물론 지금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 좋은 컨텐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이 결합시키는 부분이 좀 잘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컨텐츠가 있어도 사용할 수 없다면 참 안타깝다는 것이죠. 또 제가 또 오래전에 신학을 하기 전에 컴퓨터 회사에 관련돼서 일을 하고 이러면서 컴퓨터에 대한 이해와 또 교육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 아무리 좋은 컨텐츠도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조금 얘기하고 또 그런 것들을 몇 가지를 같이 보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수업하고 있고 또 어떤 자료를 갖고 하고 있는가를 좀 공개를 하고 좀 나눌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가서 사용하셔서 정말 더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좀 내가 다 아는 건데 다 아셔요. 사실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아시는 것과 사용하는 것과 또 틀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가 또 틀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저희 쪽에서 잘 적용되겠다고 해서 사실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토양이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가지의 참고 자료일 뿐 여러분 좀 잘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서 이것들이 좀 잘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또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려는 주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따라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귀한 사역들이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는 이 사역이 교회의 사역임을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집중하여서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무너진 교육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그 가운데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오늘 시간을 좀 진행해 나가면서 하고요. 뒤에 부분에 조금만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제가 드린 말씀을 질문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말씀드리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안 될 겁니다. 아마 제가 뭐 할 말씀을 게 없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하고 있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영재스쿨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조금 저희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학원으로 인가를 했어요. 학원을 아예 처음부터 개척하면서 교회와 학원을 나눠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교회 밖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장단점이 있습니다. 솔로몬 영재스쿨의 모든 프로그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하는 것이 좋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단점이 또 있고 또 학원에서 하다 보니까 또 뭐냐면 솔로몬 영재스쿨을 100% 이렇게 다 하기도 사실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영성 부분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학원인데 정식 학원인데 왜 신앙교육을 하냐? 신앙교육에 대한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게 스무스하게 저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제 저희가 비전 수업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비전 수업에 관한 것들을 저희가 좀 이따 한번 해보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솔로몬 영재스쿨 제가 2달 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저랑 같이 교육받으신 분이 몇 분 계시고 또 저희 교회에 찾아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이분들 때문에 더 떨립니다. 사실 차라리 모르신 분이 계시면 전혀 떨리지 않는데 저희 교육 방문하셨던 분, 저희 학원에 방문하셨던 분 계시고 저랑 같이 교육받으셨는데 아니 나랑 같이 교육받은 사람이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냥 어린애 장난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제가
제가 71년생입니다, 제가. 그래서 서울에서만 자랐습니다. 서울에서 그 사당동에서 40년을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용인 쪽으로 몰아내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 교회에서도 몇 년 뒤에 담임 목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한 제적 7, 800명 되는 교회에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비전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부목사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뭔가 해야 되는데 교회는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하는 것들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년 있다 담임 목사 하는 것보다는 빨리 개척을 해서 다음 세대를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용인 쪽으로 옮기게 돼서 이제 공간도 다 얻게 되어졌는데 관광에 얻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지만 어쨌든 용인 쪽으로 와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와 동시에 저희는 학원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에게는 이제 저희 사모가 저희 아내가 서울에 있는 사당동에 있는 대형 학원에서 8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 1000명을 관리했어요. 1000명이나 되는 학원의 실장이었습니다. 사실적인 원장님은 출근하는 원장이었고 모든 걸 다 맡겨놓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8년 동안 그 학원의 1000명을 관리해 나가면서 학원의 모든 시스템을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학원의 한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원 교육으로는 아이들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꼈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교회는 손을 놓고 있는데 세상 교육은 무너져가고 있고 여러분 지난달 4월달에만 해도 언론에 등장한 아이들의 자살이 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달 시작하면서 1일, 2일 오늘도 여러분 기사 보셨는지 모르지만 어제도 한 명 또 뛰어내렸고요. 오늘 또 뛰어내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걸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비극적인 일은 제가 있었던 서울교회에 있었던 한 청년이 며칠 전에 또 뛰어내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제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자꾸만 신앙교육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사실 어떤 대안도 없어요. 교회에서 주일날 하루 출석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간 다 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육이 무슨 기독교 교육이고 신앙교육일까라는 생각을 몇 년부터 고민하는데 그 이틀 전에 제가 직접 밝히진 않았지만 제가 고등부 선생할 때에 딴반에 있었던 아이인데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장례식장 갔다 왔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세상에 자꾸만 학력, 그 다음에 이런 성적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관심 없고 무조건 그냥 높은 성적만 내야 되는 인성 무너지고 영성 없고 품성 없는 아이들은 세상에 자꾸만 등장하고 그런 애들이 더 이상하게 보이는 정말 그 인성을 갖고 있는데 이상하게 보이는 시대가 되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그러니까 8년 동안 저희 아내가 학원에 있으면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그 저랑 같은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연찮게 CTS를 제가 보게 되다가 이제 노 대표님의 간증 듣고 아 이거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교육은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나중에 학원을 해도 우리는 저러한 시스템을 갖고 해야지 기존 교육의 시스템 갖고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기도하면서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저희가 이제 용인에 넘어와서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3월 달에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솔로몬 영재숙회에 있는 제가 뭐 여기 홍보대사도 아니고요. 사실 노 대표님과 사전 조율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컨텐츠는 정말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컨텐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컨텐츠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면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좀 전해드리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컨텐츠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열정이 있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그만큼 할 만한 자신감이 있느냐. 컨텐츠에 대한 의심은 사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 있는 자료 자체가 사실 너무 좋아요. 물론 다른 자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것 갖고 충분히 아이들의 실력도 키울 수 있고요. 다른 것도 다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에 대한 의심은 안 하셔도 된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왜냐하면 고등학생은 저희도 없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제가 좀 더 바라기는 고등학교 관련된 것도 어떻게든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했는데 6년 동안, 9년 동안 잡아놨는데 고등학교는 세상에 빼앗겨버리면 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노 대표님이 빨리 고등부를 어떻게든 만들어내시게. 아멘.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왜냐면 저희가 9년 동안 잡아놨는데 고등학교 3년 동안 놓쳐버리면 또 망가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또 할 것인가 또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컨텐츠에 대해서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 이 자료들을 잘 사용해서 아이들이 실력을 키워주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안 하겠다고 하는 애는 어쩔 수 없어요. 죽어라고 안 하겠다는 애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대다수 아이들은 그 지도 방침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지금 2달 됐습니다. 3월 달에 와서 저희가 시작했을 때에 아이들의 성적을 저희가 다 테스트하면서 받아봤습니다. 근데 2달 후에 지난주까지, 이번 주까지가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지난주 초등학교 끝났고요. 어제 저희 학원 다니는 애들 중학생 시험이 다 끝났습니다. 처음에 저희 왔을 때 40점, 50점짜리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애들만 보내주셨어요. 사실 좀 기뻤습니다. 왜냐면 잘하는 애들은요 와도요 어디 가도 잘해요 사실은. 그 잘하는 못하는 애들이 와야 좀 뭔가 있거든요. 근데 못하는 애들 와서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다른 거짓말 안 하고 저희 아이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가 제가 아들이 셋입니다. 중학교 2학년, 5학년, 1학년짜리 있습니다. 아들만 셋인데요. 첫째 아이는 정말 공부 잘했습니다. 서울에서 영재로 뽑혀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저희는 학원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다 그냥 집에서 교육했고 그걸 가르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죄를 줘서 그냥 잘했어요. 둘째는 근데 공부를 정말 싫어하는 아이입니다.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3일인가 4일 갔다 와서 아빠 학교 다녀야 돼요. 이렇게 해요. 3일 만에 벌써 학교를 다녀야 됩니까? 이렇게. 그래서 급식 먹으러 다녀라 했어요. 저는 공부하라고 다니라고 안 합니다. 왜냐면 공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공부 안 했는데 그렇게 공부하라고 할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급식 먹으러 다니고 친구 사귀러 다니라. 그리고 6학년까지만 다녀보고 그때서 한번 생각해보자. 왜냐면 검정고시라는 것도 있고 홈스쿨링도 있으니까 한 6년은 그래도 친구를 사귀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학교에 급식 먹으러 다녔습니다. 맨날 꼴차고. 그러니까 애가 성적은 당연히 좋을 리가 없죠. 근데 저희는 한 번도 성적이 안 좋다고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받아쓰기 20점, 30점 받아도 저는 오우 20점, 30점 맞으면 사람 부부들 같은 난리 날 일입니다. 근데 저희는 20점, 30점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받아쓰기는 시간 지나면 다시 다 고쳐지는 거거든요. 자꾸만 격려해줬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할 수 있어. 20점, 30점 괜찮아. 다음에 40점 맞으면 되지. 다음에 100점 저희는 말하지 않습니다. 안 될 거 아니까요. 다음에 30점, 20점 맞았으면 다음에 30점 맞으면 되지. 그렇게 해서 4학년까지 보냈던 거예요. 서울에서 4학년 마치고 올라왔거든요. 4학년 때는 뭘 했냐면요. 이 수학 실력이 떨어지니까 선생님이 나머지 반을 시켰어요. 얘가. 나머지 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반이 이름이 좋아서 재능반이라고 했어요. 재능. 처음에 진짜 재능 있는 애들 뽑는 줄 알았어요. 자기는 또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수업을 듣고 오는데요. 애가 또 재밌어 해요. 근데 사실 그 선생님 되게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공부에 취미를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시작하고 나서 그래서 4학년 때가 성적이 수학이 한 70점대까지는 올라갔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요번에 5월달에 시험 봤을 때 이번 수학 100점 맞았습니다. 아이가요 공부가 재밌다고 했어요. 저한테. 제가 이제 문제를 내는데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문제를 나서 이제 그만하자. 아빠 수학이 더 재밌는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이래서 걔가 지금 요번에 수학을 100점 맞고 국어 96점 맞고 이래서 저희 아이가 전 과목 평균이 94인가 3이 나왔어요. 제가 기가 막히게 전국 평균이 5, 60대가 있었던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돼요. 갑자기라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저희 다른 아이보다도 하여튼 제가 그렇다고 저는 자기 아들만 이렇게 신경 썼다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똑같이 했습니다. 걔만 있는 게 아니라요. 몇 명의 사례가 있어요. 사실 7, 80점대 있던 애들이 성적 올라가는 것은 올라갑니다. 사실은 관심을 가지면. 그런데 성적 올라가는 것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성적뿐만 아니라 아이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좀 다고요. 아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공부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자기 스스로 하겠다라는 의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적은 제가 1년 뒤에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아이들한테도 부모들에게 상담할 때 그럽니다. 성적은 1년 뒤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가 지금 들어가기 순간부터 얘는 이미 성적이 오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담할 때. 그리고 절대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 학습지를 오래 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애들 바꾸기 힘듭니다. 부모들이 학습지를 많이 시켰던 아이들은 여기 와서도 공부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 오는 애들 가운데 학습지를 9개 한 아이가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떤 아이. 걔는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원형 탈모 생겼어요.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애가 9개 학원을 전전긍긍하고 매일 그렇게 9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학습지하고 학원하고 영어하고 수학 따로 하고 초등학교 2학년 9분께 시켰어요. 애가 원형 탈모가 생겼어요. 걔가 학교 성적이 어떠냐? 100점 맞았어.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야 100점 맞으니까 좋지 그랬더니 애가 탁 인상 쓰면서 난 하나도 안 좋아. 나 하나도 안 좋아. 엄마가 좋지 내가 좋아? 나 하나도 안 좋아.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의 대화입니다. 대학생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2학년이 나 하나도 안 좋아. 내가 100점 맞은 게 왜 내가 좋아? 엄마가 좋아서 나 하는 거야. 나 하나도 안 좋아. 그래서 그 엄마가 말, 야 공부 내가 너 행복하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 소리 다 지르면서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하나도 안 기쁜데 왜 맨날 100점 맞아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걔가 지금 보름 전에 왔어요. 보름 전에 왔어요. 처음에 학원에 오고 난다니까 또 싫어했어요. 저희 학원에 하루 오고 또 이틀 오더니 애 얼굴에 미소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영재스쿨을 하는 것이 일반 학원과 틀리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돈의 목적을 걷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이들 스스로 봐도 여기는 학원이 아니라고 느껴요. 저희 단적인 예로에 저희 학원에는요 평균 공부 시간 학원에 와서 가는 시간이 몇 시간이면 5시간 걸려요. 아이들이 집에 안 가요. 제발 집에 좀 가라고도 안 가요. 아이들이 한 번 녹으면요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간식을 줘서 그런가 정말 아이들이 학원을 너무 좋아해요. 학원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안방처럼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원에 대한 거부감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여기는 가고 싶고 그래서 저희 한 학생 부모님이 놀란 게 뭐냐면 얘가 학원을 2살, 3달 가야 내가 진드가에 다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학원에 와서 딱 오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한 2, 3일 만에 가방을 집에서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지고 학원 와서 수업 듣고 가서 저녁 먹고 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오는 거예요. 너 왜 왔냐 그랬더니 학원이 좋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아이는 선생님 학교 안 다니고 여기 학원만 다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만큼 학원의 개념보다는 어떻게든 자기가 편안한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저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학원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말 편안한 곳으로 만들어줘야 아이들이 이곳에 적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학원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학원 안 다녀본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학원 다 다녀봤어. 여기도 똑같은 학원일 거야. 이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정관념을 벗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며칠 만에? 며칠 만에 바뀌어야 돼요. 오랜 시간이 아니라 단 일주일 만에 아이가 여기는 전혀 다른 곳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사랑으로 하시든 섬기시든 어떤 모습이든 정말 이 학원은 내가 다닐만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뭐 컨텐츠 해가는 거는 제가 뭐 내일 어차피 교육 있으실 것이고 제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생각하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 뭐 하나님의 우리의 사명을 주셔서 하시는 것은 다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기본으로 베이직을 깔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필요한 거 뭐냐면 교육에 대한 목표, 확신, 열정 이게 있는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교회 자립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는 것은 참 제가 보기엔 비극적인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가? 나는 목표가 있는가? 확신이 있는가? 이게 정말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갖고 시작할 때에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아이들을, 건강한 아이들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지금 영재스쿨에 오는 아이 가운데 중학생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왔어요. 처음에 딱 와서 상담을 하는데요. 부모한테 끌려온 겁니다. 딱 앉았는데요. 딱 포스가요. 당신 나 건드리면 가만히 안 놔둬 이거예요. 당신 나 건드리면 가만히 안 놔둬. 첫날은 제가 접근을 안 했습니다. 무서웠어. 요즘 중고등학생 무섭잖아요. 접근을 안 했어요. 첫날은. 그래서 근데 둘째 날 가면서 제가 은근히 좀 갔습니다. 가서
말도 걸어보려고 그다음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해보려 했더니 너 실력 어느 정도냐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수학을요 앉으면서 딱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 뭘 고민하면 몇 번을 찍을까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딱 앉아서 찍어서 몇 점 나오냐 그랬더니 30점 나온대요. 제가 칭찬해줬습니다. 야, 너 찍어서 30점 나오면 대단하다. 나는 찍어서도 10 몇 점을 넘겨본 적이 없는데 찍어서 30점 나오면 넌 대단하다. 근데 여기다 공부만 하면 넌 정말 대단하게 될 거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1대1로 그 온라인 학습 시키고 제가 또 공부를 따로 시켰어요. 애가요 시험 문제 15문제 제가 솔로몬 멘토에서 문제를 출력해가지고 15문제를 출력했는데요. 걔 시험지에는 언제나 이게 비가 내리고 있었거든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며칠 만에 아이 시험지에요 비는 거의 사라지고 동그라미가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말했어요. 너 어떠냐 그랬더니 이게 정말 제가 푼 거 맞아요. 자기가 풀어놓고 자기가 왜요? 제가 맞아요? 네가 맞아. 네가 푼 거야. 아이가 이제 행복감을 느끼는 나도 할 수 있다라는 행복감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잠깐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열정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좋은 컨텐츠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제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역할은 이제 코칭 교육도 마시겠지만 코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온라인 학습은 코치 역할이 생명이에요. 사실 그냥 아이들에게 온라인에 내놓고서 공부해라 공부했지 집에 가 이게 아닙니다. 온라인 공부한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 코칭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학습되었는지를 문제를 통해서 자꾸만 피드백이 돼야만 이 아이가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를 아는 겁니다. 안 된 부분을 또 다시 코치해줘야 되는 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이죠. 온라인 콘텐츠가 있지만 그것만 믿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공부하지 않으면 시간은 틀어져 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온라인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그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듬어야 될까 이런 것들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50%씩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지 않으면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한 2주 동안 봤을 때 한 아이는 수업이 정말 잘 들어요. 헤드폰 딱 끼고요. 마이크 하고 있어요. 2주 동안 들어서 시험 봤는데요. 다 틀려요. 그냥 그 다음날 한번 지켜봤어요. 뭐 하나 그랬더니 딱 켜놓고서요. 딴 생각하고 막 화면을 쳐다보고 있는데 전혀 공부 안 해요. 이런 애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원마다 체크를 하지 않으시면 아이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하셔야 되고 또 컨텐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초중고 사이트라든가 멘토라든가 솔로몬 수학이라든가 솔로몬 영어라든가 이 컨텐츠를 선생님들이 더 먼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더 빠르죠. 컴퓨터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나 이것을 운영하기 전에 먼저 곳곳을 들어가 보셔야 돼요. 어떤 제가 놓쳤던 부분들을 학부모가 찾아서 저한테 말해준 적이 있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아십니까? 학부모가 저에게 알려주는데 여러분 멘토라든가 초중고 사이트 가면 할 게 무궁무진하습니다. 근데 우리 다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큰 컨텐츠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초중고 사이트는 어떤 것이다. 솔로몬 멘토는 어떤 것이다. 여기서는 어떤 걸 할 수 있다. 확실히 아셔야만 그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애들에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솔로몬 멘토에 보면 자기 셀프 테스트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잠깐만 성취감을 얻도록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 자주 이용해줘. 우리가 내준 문제 갖고만 하면 애들은 자꾸만 좌절감밖에 안 느낍니다. 그런데 셀프 테스트를 통해서 자기들이 자꾸만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내준 문제를 갖고 아이들이 조금씩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컨텐츠에 대한 이해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가능하면 동역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지만 동역자는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소수 몇 명일 때는 상관없습니다만 점점점 있으면 반드시 동역자가 있어요. 교회 내에서나 어떤 동역자를 통해서 이 같이 코칭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요 두 분이 이거 다 해요? 이렇게 해버려요. 자기 아이에 대해서 소외시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지면 이제 몇 명이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동역자를 세울 것이다 라는 계약이 미리 있으셔야 돼요. 나중에 하셔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학습 환경도 마찬가지죠. 그냥 교회니까 그냥 알아서 보내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물론 다 처음부터 힘듭니다. 저희도 개척하면서 돈이 있어서 뭐 위아래 다 개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위아래를 빌려서 위층은 교회로 쓰고 아래층은 학원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환경을 좀 깨끗하고 좀 잘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준비사항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학습관의 준비사항, 이제 학습관 할 때 준비할 것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컨텐츠는 있지만 이 컨텐츠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오프라인의 준비가 없으면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상담 자료입니다. 그냥 와서 야, 우리 잘 가르쳐요. 우리 정말 애들 잘 만들 수 있어요. 안 통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고 뭘 믿겠습니까? 그냥 성도들은 그나마 믿어줄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은 우리를 보고 뭘 믿어주냐는 겁니다. 상담 자료가 체계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따 제가 상담 자료 그 양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또 시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아이에 맞는 시간표를 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담할 때 시간표를 하나씩 이렇게 줍니다. 이 아이는 어떤 수업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다. 저희 양식을 갖고 저희가 드려요. 그래서 부모가 우리 아이는 지금 오늘 어떤 공부를 하겠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교재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온라인 학습이니까 사람들이 교재가 없다고 생각하고 교재를 그냥 앉아서 보고 적고 하는 거예요.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했는데 온라인 학습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냐면 교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온라인 학습에 딱 동영상이 시작되고 나면 아이들이 그 화면에 나오는 거를 받아 적기 시작하는 겁니다. 놓치면 스톱시키고 놓치면 스톱시키고 한 과목 수업이 30분 정도 되거든요. 보통 20분짜리도 있고 40분짜리인데 30분인데 평균 30분인데 30분짜리 수업을 듣는데 받아 쓰고 하니까 1시간 반 걸려요. 받아 쓰는데 그러니까 집중 안 하고 쓰는 데만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교재를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게 솔로몬 그 초중고 학습 사이트에 가보면 그 동영상 강의 바로 위나 밑에 보면 PDF 파일이 있습니다. PDF 파일을 보면 거기 이게 교과목에 대한 그 공부 내용들이 요점 정리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저희는 학년별로 다 만들어 갖고 제가 제본을 한 겁니다. 국영수가 다 제본을 했어요. 여러분 이걸 주고 나서 너 가서 공부해 그러면 저희 책꽂이에 꽂혀 있거든요. 그럼 자기 거 꺼내다가 자기가 오늘 수학 해야겠다 그러면 수학 그 범위를 쳐서 여기다가 자기들 이렇게 표시하면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쓰는 데 집중하지 않고 들으면서 이제 기록하면서 이제 하는 데 학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냥 그거 놓칠까봐 겁내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하다가 스톱시키고 그러니까 하나 듣는데 2시간이 걸려버리니까 딴 과목은 아예 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알아서 쓰겠지. 이것까지 우리가 해줘야 돼? 아니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거 프린트해서요. 제가 이걸 재봉기까지 샀어요. 재봉기 5만원이면 삽니다. 싼 거. 5만원 해가지고 제가 사가지고 국영수가 4과목 적어도 4과목 정도는 교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이 파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3학년부터는 이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모든 과목을. 그래서 작은 과목들은 2개씩 묶어서 제가 또 과학사회는 워낙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하나씩 주고 이래서 아이들이 오면 저희들은 학년이 오면 그 아이에 관한 교재를 몇 권 미리 만들어 놓지만 모자랄 때는 또 그때 원본을 갖고 있어갖고 원본으로 또 많이 출력해가지고 바로 재본해갖고 또 주고 이래요. 그래서 이 교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있어야 만들어 주셔야 아이들이 학습할 때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하는 아이들 몇 개를 좀 갖고 왔는데 좀 이따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뭐 특별히 보실 건 없지만 저걸 갖고 아이들이 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자기독서 학습 플래너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이따 한번 제가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보세요. 요건데요. PSP 플래너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영재스쿨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이거든요. 지금 학교에서도 모두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되게 강조합니다. 스스로 공부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스스로 공부는 스스로 안 되더라는 거죠. 문제는 스스로 안 된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코치를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못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여기 보면 그래서 오늘 여기 이쪽 면에 뭐냐면 이쪽 면은 오늘 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고 무엇을 배웠고 이런 기뻤던 일, 안 좋았던 일 다 기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아이들 일반 학원에 가면 걔 기분과 상관없이 그냥 수업이 시작됩니다. 너 기분 나빠? 그럼 듣지 마 나가. 아니 들으려면 가만히 앉아있고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재스쿨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틀린 게 뭐냐면 아이가 기분 나쁜 게 여기 적혀있으면 왜 그랬는지를 같이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 아이 기분이 어떤 상태구나. 그러니까 바로 공부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그 상태로 공부해서는 절대 그날은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립니다.
공부량을 줄이더라도 이 아이의 그 모든 감정들을 조금 풀어놓고 감해놓고 아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구나 그것을 인정한 다음에 공부하게 하면 아이가 학습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일반 학원에서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시간 아깝고 얘 한 사람에게 매여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감정 상태를 다 파악하시고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가 칭찬해줄만 있으면 야 그랬어? 너 정말 대단하다 잘했다 해주면요 그날 수업은요 정말 잘해요. 근데 아이 기분과 상관없이 그냥 만약에 안 쓴 게 있다 그러면 얘가 지금 뭔가 안 좋은데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간단한 음료수나 한잔 하면서 같이 야 수업하지 말고 나랑 잠깐 얘기하자 그래서 불러서 잠깐 얘기하고 30분을 할애하더라도 그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수업에 들어가게 하면 얘는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가 써있네요. 제가 이상록인데요. 이상록 선생님이 단소를 못 부르셔서 웃은 일. 이게 행복한 일이에요. 제가 단소를 한번 부르려고 시도해봤는데 도저히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본 게 그렇게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재밌었는데 썼던 거예요. 이게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이제 오늘 내가 어떤 공부를 할 건가 공부할 단순히 뭐 영어, 수학, 과학, 사회다 네 과목이다 이게 아니라 영어에 어떤 걸 할 건가 수학에 어떤 걸 할 건가 논술에 어떤 걸 할 건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리고 나서 내가 그럼 어떤 것부터 할 건가 자기 순서를 정하고 나면 나중에 끝나서는 아 나는 순서를 내가 좀 바꿨다 이렇게 원래는 1, 2, 3, 4로 하기로 했는데 1, 2, 4, 3이 됐다 이렇게 나중에 자기가 뭘 했는지 다시 한번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좋냐면 처음 번에 시작할 때 자기가 무슨 공부를 한 건가 끝나고 나서 나 오늘 무슨 공부를 했는가 또 한번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날 되면 내가 어저께 뭐 공부했는지를 또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공부한 것을 3번씩이나 자꾸만 되새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약수를 배웠다면 아 약수에 가는 것이 벌써 3번이나 기록하면서 아 나 어저께 약수 배웠지. 이것이 자꾸만 내 얘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거 쓰는 거 되게 힘듭니다. 안 쓰려고 해요 아이들이. 더군다나 남자애들은요 기가 막힙니다. 좋다. 좋은 일 뭐야? 그럼 축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축구로 채워요. 여자애들은 잘 씁니다. 잘 써요. 근데 남자애들은요 아, 그 인생이 축구냐 그러면 축구래요. 할 말 없습니다 진짜. 저희 아들도 축구에 목숨을 거는데 축구예요 그러면. 축구에서 가끔 하나 좋은 거 나와요. 골 넣은 거. 그런데요 그것도 다 칭찬해 줄만 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애들도 조금 변하기 시작해요. 몇 가지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쨌든 간에 공부하는 이런 플래너들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이 플래너는 무조건 있으셔야만 합니다. 저 장사 아닙니다 이거. 장사 지금 그러고 저도 오늘 사러 왔는데 다 떨어졌대요. 저 못 쓰고 있는데 이게 플래너가 사실 저학년은 쓰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좁아요. 저학년은 글씨를 작게 못 쓰잖아요. 크다 보니까 이 한 칸에 한 글자 써야 돼요 애들 저학년들은. 그러니까 도저히 저학년들은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플래너 쓰기 전에 이게 저학년 2학년짜리 쓴 겁니다. 2학년은 어제 수업에서 배운 게 뭔가 오늘 학교에 있었던 일이 뭔가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짧게 저학년들은 길게 못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게 하는 거예요. 오늘 뭐 할 건가 그리고 이거 다 끝 학습 계획서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 공부 학원에 딱 오면 무조건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공부 딱 끝나고 나면 마지막 뭐가 있냐면 학습 평가서가 또 있어요. 학습 평가서가 나 오늘 어땠는가 나의 몸의 컨디션 마음의 컨디션 같은 걸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수학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올림 반올림 버림에 대해서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내일 이걸 다시 듣게 하는 거죠 코치들이. 이것이 안 되어지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안 됐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아 그래 내일 오았을 때 너 그거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스스로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자기가 다시 듣는 거예요. 우리 강제적으로 너 그거 들어 그러면 아이는 안 듣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네가 좀 반올림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다시 동영상 들어볼까? 아니면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까? 하면 아이가 수용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기 평가 점수 객관적으로 자기가 평가 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학원에서 해서 나는 한 80점 정도 주고 싶다. 어떤 남자애들 거의 100점입니다. 한 번도 제가 보기엔 10점 주고 싶은데 자기는 맨날 100점이고 그래서 가끔 양심이 있어서 97점 뭐 이렇게 남자애들은 좀 그래요 좀.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평가서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 오면 좀 쓰는 게 많아요 처음에 시작하면.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공부보다 더 필요한 겁니다 사실. 왜냐면 자기가 뭘 공부했는지 모르고 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공부했는데 나 뭐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 어제 내일만 되면 더 큰일 나죠. 뭐 여기 학원 나가는 순간 내가 뭐 배웠는지 모르는데 내일 물어보면 그건 실례죠 사실.
근데 이걸 보면요, 자기가 뭐 했는지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떤 공부를 할지를 자기가 설계해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결국 이 선생님이 공부시키는 게 자기가 공부를 설계해 나가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 별거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죠, 사실. 이런 것들을 갖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논술에 가는 겁니다. 독서 논술 및 수업 비전 수업인데요. 제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학원으로 허가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속독법을 가르치고 싶은데 속독법은 별도의 학원이에요. 특정의 학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습학원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 논술로 한 겁니다. 근데 이름만 바꿨느냐? 아니요. 사실 그렇게 해요. 속독법을 매주 3회씩 20분 동안 속독을 합니다. 속독 기법으로 아이들이 독서 능률을 향상을 해서 저희 상담 때 그렇게 합니다. 속독은 독서를 위해서 우리가 합니다. 너무 좋아하세요. 이걸 공짜로 해주니까. 이게 해주니까. 그리고 독서 논술도 합니다. 여러분 독서 논술을 좀 이따 제가 실례로 몇 가지만 들을 텐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저희가 하는 것들 저희 자료들 보면서 참고하시고 또 제가 드릴 수만 있다면 아직 제가 막 2주간 중간고사 때문에 막 정신이 없었는데 조금씩 제가 차분해지면 정리를 해가지고 저는 노트편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정말 다 공유했으면 좋겠다. 만약 제게 도움이 된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내꺼 니께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만 있다면 제가 가능한 범위에서 뭐 다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참 CD를 만들었고 하나씩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꿈에만 꾸다가요. 꿈만 꾸다가요. 그렇게 근데 이 중간고사라는 게 또 무시 못해요. 부모들은 성적이 민감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막 신경을 못 써서 정말 죄송하고요. 그러나 혹시나 제가 가능한 빨리 만들었으면 이렇게 해드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서 그냥 바로 사용만 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사실.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하면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담 자료에 가는 건요, 이겁니다,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저희 양식으로 만든 겁니다. 처음에 인적사항이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레이저가 안 돼요. 이쪽에 보면 기존의 학습 방법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기 있죠? 기존 공부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는가 분명히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상담 오시면 이 아이는 이제까지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학원이었습니까? 학습지였습니까? 개인과외였습니까? 인터넷 학습이었습니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학원에서 수업한 애와 학습지만 한 애와 다루는 방법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제까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나중에 보면 여기 다 쳐져 있는 애 있습니다. 학원 학습지, 개인과외 학습지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씩 한 게 아니라 하루에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애가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을 저걸 다 시키는 부모는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얘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고서 그냥 들어가셔서 안 되는 겁니다. 얘 성향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원에 다녔던 애들은요, 진짜 학원이 진저리가 나는 아이들입니다. 학습지요, 문제요, 수천 개 풀었던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한테 와서 너 문제 풀기 시작하자 그러면 죽습니다. 떠납니다. 학습지의 특징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시키는 겁니다. 애를 진을 빼놓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이렇게 접근하시면 얘는 솔로몬 영재스쿨에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얘는 학원이었으면 학원이 다르다는 걸 알려줘요. 학습지 했던 애들은 너무 집중적인 문제보다는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런데 개인과외는 뭐 어쩔 수 없고 인터넷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어떤 걸 할 건가. 저희가 이제 음악 학원도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걸 할 건지 부모랑 상담해서 영재스쿨 할 건가. 아니면 독서 논술만 할 것인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자기 성적 적응란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합니다. 전시용 말고 네 진짜 성적을 적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부모 내보내놓고 자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근데 부모들은요. 대다수가 우리 아이는 잘합니다. 근데 저희가 오자마자 부모 간 다음에 테스트 하거든요. 정말 잘하는 애는 별로 없습니다. 다 90점 이상이래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초등학교에서 90점 이상이라는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조금만 하면 90점 나고요. 안 하면 80점 떨어집니다. 10점 나올 수 있어요. 절대 아이가 우리 아이 공부 잘하는데 그러면 어우 그래요? 그냥 거기서는 홍해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고 와서 테스트 해보면 아이가 90점이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이죠. 저희 뭐 문제 솔로몬 멘토에 나온 문제가 또
그렇게 쉬운 문제만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지만 학교에서 말하는 시험 점수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 변별력이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성적을 딱 보고서 아 얘를 어떤 방향으로 해봐야겠다. 그리고 이 성적만 믿고 계시면 안 되고 이 아이를 한번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얘가 어느 정도 하는지를 보셔야 그 다음에 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희는 이렇게 각설 서명을 받아요. 본인은 무단지각이나 결석 3회 이상이나 학원에서 재정주 시스템을 주재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준 행동, 폭언, 폭력, 따돌림, 흡연, 지나친 짧은 목장, 여자애들이죠. 하지 않은 것을 불쑥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인을 받고서 해요. 부모한테도. 이러면 저희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요. 이것이 저희가 이제 같이 상담할 때 이런 것들, 자기도 학습은 어떤 걸 합니다. 영재스쿨은 어떠합니다. 독서원수는 뭡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같이 펴놓고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설명해드리면 이제 이런 것들 보면서 부모들이 선택을 하게 해요. 그런데 저희 영재스쿨 쪽으로 다 합니다. 자기도 학습하는 아이보다는 물론 자기도 학습도 많습니다만 영재스쿨에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같이 이렇게 갖고 가려고 많이 부모들이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독서논술 같은 경우에 비전 수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비전 수업에 대해서 좀 이따 같이 하겠습니다만 비전 수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모님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아이들이 꿈이 없고 비전이 없어요. 그냥 목표가 대학입니다. 비전이 대학이에요. 참 불쌍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모한테 저희가 상담하면 절대 그래요. 대학 보내고 싶으신 겁니까? 비전 있는 아이 키우고 싶으신 것입니까? 여쭤봐요. 그러면 사실 대학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대학이라고 말하면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해요. 제가 보기엔 눈에는 분명히 대학이에요. 그것도 이왕이면 그 스카이 대학을 보내고 싶은 게 눈 속에 딱 드러나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말하죠. 대학 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그러나 정말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아이가 세워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력도 겸비하면서 그런 꿈과 비전을 이뤄갈 수 있는 아이들을 저희는 만들고 싶습니다. 세워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비전 수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비전 수업을 하고요. 이게 이제 그 한 명이 어저께 등록한 아이인데요. 어저께 등록한 아이가 쓴 거예요. 쭉 보십시오, 여러분. 보습 전과목 학습지 유아 때부터 한 겁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아 때부터. 이 아이가 2살 때부터 유아 학습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아가 아니라 다 그럽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저희 같이 막 초등학교, 중학교 될 때까지 학원 안 보내고 학습지 안 시킨 저희가 화성에서 온 인간입니다. 거의 다 학습지는 다 시켜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부모들이 뭐라고 하니까 3살 때 한글 읽으면 천재 영재라. 야, 그 5살 때면 다 하는 건데, 그쵸? 그러니까 유아 때부터 학습지는 다 해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된 아이들은 학원에 와서 정말 피곤한 아이들입니다. 진짜 힘들어요. 학원 다니는 애보다 학습지 하는 애가 제일 힘듭니다. 제가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 아이들. 고치기가 힘들어요.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습지 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니까 제일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거 뭐냐면 학원에 오게 된 동기가 뭐냐면 슬럼프 어머니가 판단한 거예요. 슬럼프가 심하게 빠진 것 같아요. 공부가 하기 싫다네. 얘가요. 저희 학원에 오기 전에 학원에 보냈는데 3일 동안 학원을 가지 않았어요. 주변을 맴돌고 안 갔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 바로 앞에 태권도가 있는데 태권도 원장님이 3일 동안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 시간대 안 오니까. 나중에 보니까 집에 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학원을 가기 싫다 그렇게 말했는데 너 학원 가야 돼? 그러니까 애가 견디다 못해서 얘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3학년짜리가 3일째 학원을 안 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학원 안 갔습니다. 안 갔어요. 주산학원요. 걸려가지고 아버지한테 비 올 때 먼지라도 맞았습니다. 그러고 제가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3학년 때 저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오락실가 있었는데 얘는 집에 가 있었어요. 근데 얘는 그래서 얘가 슬럼프 공부하기 싫다는 거예요. 성적 보십시오. 어머니 말에 얘 90점 되고 있는데 85. 3학년은 별 성적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기 어머니가 쓴 게 있어요. 성민이가 공부에 다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부는 못해도 좋으니 즐겁게 학원을 다닐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큽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100% 못 믿겠습니다. 공부는 못해도 좋고. 어쨌든 간에 학원에 재밌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상담을 했어, 이 아이를.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아이가 조금 살짝 미소를 띄워줬어요. 우리 한번 재밌게 해볼까? 학원에서도 재밌어요? 왜냐면 근데 옆에 있는 애들이 야, 이거 되게 재밌어 했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애가 좀 학원이 재밌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거죠, 얘가. 그래서 어저께 엄마가 등록할래 안 할래 하니까 처음에는 끌려왔거든요. 나중에 한
한번 다녀볼까요? 지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와라. 그랬더니 내가 오늘 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얘를 이제 다시 코칭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근데 이런 아이들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학원이 질린 아이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학원처럼 느끼지 않고 그러나 즐겁고 행복하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가 시간표입니다. 시간표는 뭐 여러 가지 이게 하나는 아닙니다. 각 사람마다 좀 틀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수학과 영어는 매일 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수학하고 영어 수업은 매일 있습니다. 이거는 뭐 빼도 박도 안 하게 무조건 합니다. 진도를 많이 나가거나 안 나가거나 떠나서 무조건 합니다. 그러고 나서 국과사는 이제 매일 한 과목씩 여기다 끼워서 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는 목요일날 금요일날 집중적으로 뭐냐면 국어 들은 거에 대한 그 단원에 대한 문제풀이를 들어가는 겁니다. 얘가 공부를 얼마큼 하고 있는가를 자꾸만 체크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 중간중간에도 자꾸만 체크가 있습니다만 목요일 금요일날 주로 그 한 주간에 배웠던 걸 자꾸만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떨어지면 여기서 잘 안 되면 그 다음 주에 다시 이것을 공부하도록 다시 우리가 코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목요일 금요일을 주로 문제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으로도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문제를 출력해가지고 또 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반 학습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독서 논술이라고 있고 독서 논술이 3일 있습니다. 3일 있고 저희들은 이틀 동안 비전 수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독서 논술, 비전 수업. 그래서 이 독서 논술을 통해서 아까 속독법, 그 다음에 논술에 관한 것들, 또 그런 것들 저희가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습평가. 오늘 내가 학습을 뭐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평가하도록 이렇게 해서 매일마다. 그러니까 보통 3시에 오면 7시, 4시간 정도 걸리는 거죠. 근데 4시간 동안 다 공부하는데 사실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은요 2시간이나 2시간 반밖에 안 돼요. 이 안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4시간 동안 수많은 대화들이 오고 가고요. 수많은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아이랑.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학원은 일반적으로 내가 수업하고 있는데 끝났으면 가 이거 끝인데 저희는 수업하는 중간중간에도 계속 가서 같이 붙어서 이야기하고 문제 방향 제시하고 계속 아이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3시간 반, 4시간 정도를 수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비전 수업 같은 경우는 저학년과 고학년을 나눠서 저희는 수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느끼는 감정이 틀리고 기록하는 습관이 틀리기 때문에 좀 나눠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저희 학습방인데요. 여기가 이제 컴퓨터로 하는 데고 여기 컴퓨터 방입니다. 컴퓨터 저희가 한 8대 놓고서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는 이제 문제풀이 같이 하면서 또 이렇게 뭐 학습평가서 학습 기록서는 여기서 쓰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옆방에 또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번 주에 드러났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2달 됐는데 15명이 지금 모였거든요. 근데 저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저희 아이들 3명 갖고 시작한 겁니다. 사실. 근데 지금 15명이 됐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2명이 또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독서실 책상 다 샀어요. 다시. 저쪽이 너무 좁아가지고 쭉 샀습니다. 이거요? 중고마트에 가서 25,000원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활용하시면 얼마든지 많아요. 그래서 컴퓨터도 다 중고로 샀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독서실 책상으로 딱 구입을 하니까 아이들이 또 여기서 또 하는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일반 책상보다 아까 위에 있는 책상보다 이거에 좋아하는 애도 있지만 오픈돼 있으니까 좀 싫다는 아이는 또 여기 가서 또 이제 학습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꾸미고 있고요. 여기 이제 뒤에서 보는 저희가 앞에서 여기 이제 화이트보드로 제가 또 강의도 하기도 하고 여기서 비전 수업할 때 아이들에게 또 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제 속독하는 모습입니다. 속독. 제가 독서 논술 때 속독하는 아이들. 얘가요. 아까 원형탈모 생긴 아이입니다. 2학년인데 원형탈모 생긴 아이. 2학년 차인데 9개 학습제 하는 애죠. 9개. 아침에 갔다 오면요 저녁 10시까지인가요? 10시에 집에 들어가요. 2학년짜리고. 학교 끝나자마자 학원차 타고 전전긍긍하다가 집에 10시에 들어가요. 근데 저희 학원에 와서 지금 학교 끝나고 저희 와서 6시에 가는데요. 어떤 때보다 만족감이 있어요. 요번에 시험은요 잘 그렇게 생각보다 못 봤습니다. 근데 몇 점 맞았냐면 수학에 90점 맞고 국어가 85점 맞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냐면 그때는 100점 맞았거든요. 1학년 때는. 사실 1학년 때 성적은 별로 중요가 아닌데. 근데 부모는 딱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니 이거 100점 맞았는데 85점 맞은 거예요? 충격받았었는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야 그래서 얘가 윤소라는 아이인데 윤소야 너 이번에 성적 어때? 그랬더니
수학이 90점 맞았으니까 수학은 90점 맞아서요. 저는 만족해요. 개입에서 만족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100점도 만족 안 했거든요. 근데 100점 때 만족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억압돼 갖고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엔 지가 공부하면서 90점 맞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서 90점 맞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얘가. 난 만족합니다. 이런. 그리고 다음에는 더 잘하겠습니다. 일어나요. 저는 그래서 너무 행복한 겁니다. 아이가. 자기가 입으로 만족한다는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거예요. 100점 맞는데 만족 못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90점 맞고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어는 85점은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저희 아이에게 제 둘째 아이인데요. 둘째 아이. 얘가 아까 말했던 그 겁니다. 중학교 그만두고 싶은 아이. 얘는요, 그 저희 학원 바로 앞에 있는 태권도 학원에 다니는 반장님 아들인데요. 얘도 학원을 2달마다 옮기는 아이입니다. 학습지도 지금 4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학원에 보냈어요. 또 한두 달 다니다 그만두게. 안 다닌다는 거 억지로 끌어다 앉힌 거예요, 그 반장님이. 근데 얘 때문에 저희가 학원이 좀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학원을 잘 다니니까 딴 애들이 쟤가 잘 다닐 정도면 저 학원 해줘. 잘생겼어요, 또 얘가. 근데 여기 축구도 잘하고 잘생기는데 학원 정말 싫어하는 아이인데요. 저희 학원에서는 집에를 안 가려고 해요. 얘가. 학원만 오면 집에다 가방 던지고 학원 뛰어와가지고 7시, 8시까지 가서 집에서 밥 먹고 다시 오는 애가 있어요. 와서 공부 안 해? 공부 안 해요. 근데 학원이 좋대요. 저녁 시간에는. 안 가요. 그러니까 부모가 야 뭔가 이상하다 했고 정말 얘가 잘 다니니까 부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소개해줘서 몇 명이 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첫 아이를 받았을 때 그 아이에게 어떤 걸 심어주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얘가 정말 이곳에서 안정감을 찾도록 만들어주면 학원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공부방은 아이들의 입소문과 부모의 입소문은 정말 정확하다는 거죠. 아이가 좋다고 느낀다는 것은 그 학원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공부방 가능성이 있다. 아이가 싫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쟤 안 받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안 되는 애를 저희는 만들어야만 합니다. 얘가 지금 그래서 이번에 성적이 90점 좀 안 되게 나왔어요. 평균.